이번 시간에 우리 슬라이드 2번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ITQ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목차 슬라이드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게 특정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이제 적용시켜라, 그런 이제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림을 삽입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림 삽입하는 게 지금 이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적용시켜서 슬라이드 5번으로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이 목차에서 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슬라이드 5번으로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목차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그걸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 그리고 그림을 삽입하는 그 문제, 그리고 도형을 이제 배치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대부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2번을 만들 때 슬라이드 5번으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 5번도 실제로 존재를 해야 우리가 슬라이드 5번이랑 연결을 이제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슬라이드 5번이라고 나왔지만 얘가 이제 슬라이드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6번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해서 이 두 번째 이 슬라이드, 목자 슬라이드, 얘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슬라이드 6번까지 싹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슬라이드부터 일단 추가 먼저 시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슬라이드 1번 요거 이제 작업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슬라이드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6번에 대해서 전부 다 추가를 지금 시킬 거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맨 앞에 이제 슬라이드라고 있고 새 슬라이드라는 게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 슬라이드 얘를 이제 찍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그런 이제 슬라이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제목 및 내용, 요 슬라이드가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해서 그냥 새 슬라이드를 이제 추가시켰을 때 그때 기본값은 제목 및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전부 다 이 제목 및 내용, 이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올 필요가 없이 그냥 요 그림 있죠? 요 아이콘 그림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제목과 이제 내용을 추가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슬라이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2번 슬라이드 만들 거고요. 또다시 요 그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슬라이드 추가시키고 또 클릭이요, 또 클릭이요, 또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전부 다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시키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스크롤 막대가 이제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요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요 경계선 있죠? 요 뒤에 요 경계선이요. 이 경계선 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고요. 그때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얘네가 이제 크기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작업할 공간은 지금 이곳이니까 얘가 이제 너무 클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2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번 슬라이드 이제 만들 때 그때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체 구성해라 요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1번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얘를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줬어요. 근데 2번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얘는 이제 우리가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그 슬라이드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라 지금 2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번까지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슬라이드 마스터 얘를 이제 설정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2번부터 6번까지의 제목 그리고 하단에 있는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제목의 글꼴은 이제 도둠 40포인트 흰색으로 이제 설정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리고 도형은 이제 선 없음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하단에 이제 로고를 집어넣을 때는 그 로고는 지금 이 경로에 로고2라는 이 제목, 이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이 그림을 이제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하단에 이제 로고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투명색으로 이제 설정하긴 설정하는데 그때 회색을 이제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요거 이제 설정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할 거라 2번 슬라이드 얘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보기라는 이 메뉴요. 보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쪽에 우리 이제 마스터 보기 이곳에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쫙 표시가 돼요. 그때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이 나오죠. 지금 얘는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인데 얘는 슬라이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거기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할 거를 설정하는 그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거는 슬라이드 1에서 사용할 그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이곳에 이제 갖다 놓으니까 우리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슬라이드 2번부터 6번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아까 문제 지상에 써 있었듯이 우리 이제 슬라이드 2번부터 6번에서 사용할 거 그거 이제 설정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우리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3번 슬라이드를 봐도 지금 이곳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고, 4번 슬라이드를 봐도 이곳에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5다, 6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슬라이드를 봤을 때 왼쪽 하단이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왼쪽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2번 슬라이드를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로고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번호도 전부 다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윗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도형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곳에는 목차라는 그 제목이 써져 있죠. 그리고 3번 슬라이드를 봐도 지금 이 제목은 다르지만 이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도형의 모양은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제 5번, 6번을 봐도 이 글씨는 서로 다르지만 이 위쪽에 들어가는 그 도형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를 슬라이드 마스터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번호부터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이 마스터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게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해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텍스트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머리글, 바닥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머리글, 바닥글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슬라이드 번호하고 슬라이드 번호를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뜨죠.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었지만 제목 슬라이드 1번에는 없었죠.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얘도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모두 적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머리글, 바닥글 이제 설정하는 곳 이곳에서 얘하고 얘를 이제 선택해 놓고 내가 여기서 적용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설정한 그 내용이 해당 슬라이드에만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싹 다 이제 적용도 시켜줘야 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마라 요것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1번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라 우리가 적용 얘를 이제 클릭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모두 적용 얘를 이제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 적용 얘를 이제 클릭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왼쪽 하단에는 우리 이제 그림이 있었죠. 로고가 있었죠. 그 로고 좀 집어 넣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또 똑같이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이미지라고 있고 그림이 있죠. 그림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PC,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 이 PC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이 디바이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문서라는 곳에 가게 되면 ITQ 요 이제 폴더가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픽처라고 있고 픽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쫙 뜨죠. 그 중에서 아까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이제 로고 2번이라는 거요. 그 로고 2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얘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삽입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로고가 추가가 일단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되면 하단에다가 로고를 집어넣을 때는 로고 2번 그 그림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투명색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무슨 색을?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명색으로 이제 색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돼 있을 때 우리 이제 그림 형식이요. 그림 형식, 그림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이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투명색으로 이제 바꿀 거죠. 해서 색을 이제 바꾸겠다.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회색을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바탕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해서 이 회색 부분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색 부분이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싹 다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우리 이제 좌측 하단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의 지금 이곳에 이 위치에 로고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해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놓고 크기 조정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로고는 요만한데 지금 우리가 그 로고를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이만한 크기죠. 해서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겠다 해서 이렇게만 갖다 놔주면 안 된다고요. 크기 조정도 알아서 이제 해줘야 돼요. 크기 조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 따로 이 로고의 크기는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로 해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로고의 위치도 어느 위치에 갖다 놔라 그런 게 없잖아요. 해서 문제 그림을 보고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로고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이 위에 요런 이제 도형들 요거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도형부터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얇은 그 사각형을 이 위치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도 이제 직사각형 그게 있죠. 그리고 사각형에 봐도 이곳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순서도에 보게 되면 이곳에 순서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얘도 이제 사각형이죠. 어떤 사각형이 됐든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형을 이제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도형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위에다가 쓸 그 이제 도형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있어요. 이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또다시 이제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제 쭉 이동을 시켜서 해당 위치에 갖다 놓고 크기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긴 도형이 됐든 지금 방금 집어넣은 평행사변형 이런 이제 도형들의 크기도 문제에서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죠. 해서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중간에 와야 되겠죠.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 점선이 간다고요. 그러면 이곳이 이제 정 가운데 그 위치다. 그렇게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이제 빨간색 선, 빨간색 점선은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목 글꼴은 도둠 40포인트 흰색으로 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도형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추가시켰죠. 그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선 없음 얘를 이제 설정해 주고 제목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작업한 이 두 개 도형이요. 이 두 개 도형을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첫 번째 도형 얘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도형을 클릭해 주면 이 두 개 도형을 한꺼번에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제 거는 이제 쉐이프 형식 그렇게 나왔지만 오피스에 따라서 이곳에 이제 도형 서식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요. 이 메뉴를 이제 찾아오게 되면 지금 이곳에 도형 윤곽선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도형 윤곽선 얘를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윤곽선 없음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지시상에는 선 없음 그것만 이제 선택하라고 했죠. 도형 이제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해라 그런 이제 지시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본값, 기본색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도형의 색깔을 다른 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시상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 채점과는 이제 무관합니다. 채점이랑 이제 무관한데 굳이 시간을 이제 들여가면서 색을 이제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고요. 그리고 이 도형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써야 돼요. 그때 지금 이 뒤에 보게 되면 지금 얘 있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하고 이곳에 있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의 크기를 지금 이 도형 크기에 맞게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가장 최근에 만든 그 도형이 우리 평행 4번형 얘를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었죠. 해서 얘가 맨 위에 존재하고 그 전에 얘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위치에 그리고 지금 이 글씨 쓰는 이 부분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뒤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글씨 쓰는 부분을 제일 앞으로 이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이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도둠으로 해라 40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흰색으로 해라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었죠. 그거 이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글꼴을 바꿀 수가 있죠. 크기도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글꼴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건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지금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지 않을 때 글꼴 얘를 이제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이제 글꼴을 찾아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글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글꼴도 종류가 너무 많다고요.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이제 찾지 말고요. 그냥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글꼴 쓰는 부분에 이제 커서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도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쓰고 엔터를 바로 땅 하고 누르면 도둠으로 싹 다 이제 글꼴이 바뀌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40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해서 40이라고 직접 쓰고 엔터요. 그리고 글꼴의 색은 흰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흰색 배경 1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해서 가운데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서 이제 할 거 싹 다 해 줬어요. 그러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요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작성하던 곳 그곳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온다고요. 그때 2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봤을 때 이런 도형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을 봐도 이렇게 우리 이제 로고가 전부 다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집어넣은 게 뭐 집어넣었어요? 이 오른쪽 끝에 우리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게 했죠.
지금 이 축소판에선 보이진 않지만 지금 2번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른쪽에 보게 되면 2번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번 슬라이드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3번이다. 그리고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면 4번, 그리고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면 5번, 그리고 6번은 6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런 이제 로고가 됐든 아니면 이런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됐든 아니면 이런 도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1번 슬라이드에는 적용을 안 시킨다 그랬어요. 해서 1번 슬라이드 얘를 이제 찍어 보면 로고도 없고요, 슬라이드 번호도 없고 이 위에 도형 같은 것도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1번부터 싹 다 이제 적용이 되거나 하단의 로고나 이런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그걸 이제 잘못 설정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럴 때는 보기라는 이 메뉴에 우리 이제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왔을 때 지금 요 두 번째 거, 얘가 지금 이 제목을 봤을 때 슬라이드 2번부터 6번에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이 내용들, 내가 설정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요. 근데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가 됐든 다른 것들을 이제 선택했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잘못 설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이제 다시 선택하고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했다 그러면 이곳에 내가 잘못 작성한 건 지워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스터 보기 닫기 요거 이제 클릭할게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는 거는 무조건 어떤 문제를 풀던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을 처음 본다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제 작성하고 나서 이제 뭘 해주냐, 지금처럼 이런 도형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집어넣고 이제 글씨 같은 것도 먼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그림 삽입하고 이곳에다 이제 하이퍼링크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곳에다가 이런 도형 집어넣고 글씨부터 싹 다 이제 입력하자고요. 근데 A랑 B랑 C랑 D랑 봤을 때 이런 도형들은 전부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거 A라고 되어 있는 거 요만큼을 이제 일단 만들고 글꼴도 싹 다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도형도 선 없음으로 싹 다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복사해서 B다, C다, D다 해서 요 세 개로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B다, C다, D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이다,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다, 프로그램 생성 과정이다 해서 글씨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2번으로 왔을 때 맨 위에 보니까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곳에는 이제 목차하고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목차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도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만들고 글씨를 이제 입력하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두리요, 이 테두리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십자 화살표 방향 모양이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이 도형이 맨 뒤에 있고 그 위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얘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도형 만들고요. 그래서 요 글씨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이제 만들어서 이 글씨를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굴림이다, 24포인트다, 도형들은 전부 다 선 없음, 요걸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갔고요. 도형으로 이제 찾아온 다음에 우리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그 도형이 지금 요 위치에 있어요. 해서 요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니은자 모양에서 지금 이 튀어나온 부분이 우리 거는 지금 왼쪽에 있죠? 아까 문제 그리면은 이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제 거는 이제 쉐이프 형식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형 서식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전이라는 그 메뉴요. 이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좌우 대칭이다, 상하 대칭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을 시켜버리면 아까 왼쪽에 얘가 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꼴 그 모양 그 도형을 여기다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갔고요. 우리 이제 도형이요. 도형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이곳에 사다리꼴하고 이렇게 이제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렸으면 이제 여기다가 A라는 그 문자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문자 A하고 이렇게 이 도형에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다가 이제 글자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하고 그걸 이제 입력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텍스트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텍스트 상자가 있죠. 우리는 가로로 이제 글씨를 쓸 거니까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찍었을 때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라는 게 있고 세로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우리는 가로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클릭을 이제 한번 해주면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알고리즘의 한 칸 띄고 정의와 한 칸 띄고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 도형들에 대해서 이제 선 없음 그걸 이제 지정해야 되니까 지금 이 도형들 얘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때는 빈 곳 있죠? 이런 빈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잡는데 이 도형들이 싹 다 이제 포함이 될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마우스 손을 띄면 그 범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우리 이제 굴림체다 24포인트다 그거 이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글꼴 이곳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굴림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24다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윤곽선 없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글씨는 이 니은자 부분이요. 요 부분 근처에 있죠. 앞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그 위치로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얘는 지금 요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쪽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앞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가운데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로로 봤을 때 가운데 정도에 얘가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제 옮길게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목차와 얘가 지금 많이 떨어져 보이죠? 해서 얘도 이제 문제 그림처럼 살짝 위로 이제 이동 좀 시킬게요. 그래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고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제 거는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있고 얘가 이제 끝나는 그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이 도형 니은자 모양의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사 좀 하자고요. 그때도 싹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도형들을 싹 다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Shift 키를 누르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 가로 또는 세로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이제 이동이 돼요. 해서 컨트롤 Shift 그 키를 동시에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드래그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됐을 때 이 첫 번째 도형과 이 두 번째 도형의 그 사이 간격이요. 그 사이 간격이 너무 가깝다 싶으면 Shift 키만 이제 누른 그 상태로 조금씩 이제 이동을 시켜서 그 간격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C하고 D 두 개만 더 만들면 되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범위로 다 설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또 눌러서 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글씨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으로 들어가서 얘를 이제 B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그리고 그 밑에 얘는 이제 C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D로만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는 그 글씨를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알고리즘의 우리 표현 방법이요. 해서 이곳에다가 표현 한 칸 띄고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C는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니까 그 글씨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정확하게 보시고 똑같이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D는 우리 프로그램 생성 과정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ABCD 얘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이 동그라미 1번쯤 이제 처리하자고요. 텍스트에다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라는 이 텍스트 있죠. 여기다가 하이퍼 링크를 적용시켜라. 그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 5번으로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하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커서가 이제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는데 이 글씨들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요. 그리고 하이퍼 링크라는 것도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이 글씨에다가 이제 삽입할 거니까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그 메뉴요.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링크가 따로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링크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이퍼 링크 삽입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 이곳을 이제 블럭 잡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표시할 텍스트에 지금처럼 이 글씨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 5번 이곳으로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이 슬라이드 5번은 현재 이 문서에 들어 있어요. 해서 왼쪽에서 현재 문서라는 거 얘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떠요. 그때 우리 슬라이드 5번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슬라이드 5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거다.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5번 얘를 이제 선택해 놓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 링크 삽입에 들어왔을 때는 현재 문서 선택해주고 5번 슬라이드 5번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뭐 쉬운 연결이다 하고 뜨죠. 그냥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그 곳에 이렇게 이제 우리 밑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글꼴색이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글씨를 내가 클릭한다고 해서 슬라이드 5번으로 이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되게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얘가 왜 지금 이동이 안 되냐? 우리는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슬라이드 수요 그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동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해보면 지금 요 파란색 이 밑줄이요. 이 밑줄이 문제에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 거는 이 도형이랑 너무 붙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죠. 그럴 때는 첫 번째 이 텍 상자 선택해주고 Shift 키 누르고요. 두 번째 텍 상자, 세 번째 텍 상자, 네 번째 텍 상자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살짝 위로 이렇게 이제 이동 좀 시킬게요. 해서 최대한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한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앞에다가 그림만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부분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요 그림이요. 요 문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 선인장 모양의 이 그림은 우리 이제 그림 4번이래요. 이 그림 4번 파일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자르기 기능 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세부 조건이 써져 있는 거죠. 다른 걸 뭐 설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미지에 그림이라고 있죠. 그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는 그 그림 파일이 이 컴퓨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이 디바이스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그림 삽입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파일 이름이 아까 그림 4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 4번 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 요 선인장 모양의 이 그림이라고요. 일단은 이 그림 4번 얘를 이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삽입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6개의 그림이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선인장 모양의 이 그림이라고요. 아까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자르기 기능 그걸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제 거는 지금 그림 형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림 서식이요. 그림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크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자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르기 요 그림이요. 요 아이콘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진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라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내가 갖다 놓게 되면 요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이콘 모양이 바뀐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그림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너무 넓어 보여요. 넓어 보이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왼쪽은 여백을 얼마로 해라 오른쪽은 얼마로 해라 그런 지상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나타나게 어차피 바탕이 하얀색이니까 이 그림만 딱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한 다음에 자르기를 다 했으면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ESC 키가 있어요. ESC 키 그거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 빼고 나머지 그림은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6개 그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 그거 이제 하나만 자르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 이 도형을 지금 얘네들 C하고 D 이런 것들을 보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냥 갖다 놔주면 돼요. 문제에서 이 그림의 크기는 어떻게 해라 위치는 어떻게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었죠.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의 우리 이제 문제지를 보고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슬라이드 2번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해서 땡 하고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슬라이드 2번 끝이요.